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산그룹의 주요 주력 계열사 중에 한 곳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기관이나 이 터빈, 현박력 엔진, 주단조 제품을 좀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이 두산그룹의 주력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 한국 원전 수출의 핵심적인 민간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체코에다가 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핵심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현지에 이미 두산그룹은 스코다 파워라는 이런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산 스코다 파워를 상장을 시켜서 한 1,600억 정도 이 공모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그룹이, 그러니까 이 한국형 원전 수출 사업이 나름대로 이 체코 지역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 막판에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는 건, 즉 이 한국 원전의 핵심 원천 기술은 미국 거다, 이 웨스팅하우스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일정 부분, 지난번 UAE 아랍에미리트처럼 일정 부분의 사업, 돈이 되는 사업을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다 발주를 주고 웨스팅하우스가 그 수익을 가져가도록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 특허 문제를 좀 원만히 해결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넘겨주는 수익이 민간 기업이 아니라 여기 한국형 원전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의 수익을 넘겨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이익을 건드릴 경우에는 그 다음 한국형 원전 수출에 있어서 어느 민간 기업도 나서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만든 공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민간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렸고, 중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말 그대로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떡이 생긴 꼴이 돼버린 것이죠. 자, 여기다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관심을 받는 이유는 SMR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데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대형 원전보다는 작은 300메가와트인가요? 그 정도 사이즈의 이 원전을, 중소형 규모의 원전을 말하는데, 이 원전들은 대부분 도심 근처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낮으면서 사고 났을 때도 이 위험 반경이 작은 그런 원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원전은 주로 AI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적합한 전력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같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가장 오리지널, 그러니까 최초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4시간 365일 계속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마련하고, 하지만 그래도 태양광이 말 그대로 태양이 일몰한 이후에는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계속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SMR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투자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SMR을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찍부터 이런 SMR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주주로서 함께 사업을 하는, 즉 대형 원전을 실제로 건설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SMR 그러니까 SMR 소형 모듈형 원전을 설계하는 업체들에게 실제로 이러한 SMR을 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사업들 수주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미래 먹거리로 해서 지금 한참 크고 있는 게 가스터빈 쪽입니다. 이 가스터빈 쪽은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조 원짜리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죠. 그리고 수소 쪽은 장기적으로 이 두산 에너비티가 먹고 살려고 위한 수소 경제 쪽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쪽은 신재생이 대생이기 때문에 그 대세인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차세대 원전은 SMR을 말하는 겁니다. 소형. 이쪽에 관련된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데 투자를 해서 주주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이 SMR 사업을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산 에너비티가 투자한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370억 규모의 SMR 24기를 수주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의 주요 그 주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그 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 주들이 이 SMR을 수주하기 위해서 자기네 이 지역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다가 이 SMR은 아직까지 설계만 되고 있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그런 그 소형 모듈형 원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산같이 실제로 대형 원전을 그 건설해 본 경험이 있는 건설사들이 이런 그러니까 원전 회사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두산 같은 경우는 이 그 SMR의 주기기를 그 SMR 원전의 주기기를 개발하는데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놓고 보면 두산에너지가 에너지 쪽이 44.93%의 매출을 올렸고 자회사인 두산 바켓이 52.6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산 퓨어셀을 또 한 2%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 건설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 내수 쪽 시장에서의 원전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산 에너비티가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SMR에 대규모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을 보면 내수보다도 수출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 두산 그 에너빌리티는 말 그대로 해외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는 좀 재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좀 줄어든 상태고,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게 뭐 올해는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30.67%로 딱 이 경영권 이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분 정도는 겨우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한 7%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흑자 기조가 안정이 되면 이 두산그룹 쪽은 자사주 취득과 소각 등을 통해서 최대주 지분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큰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이 내년 2025년에 대한 이제 수주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이쪽이 이제 체코 원전 2기에 대한 게 가장 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사업 분야가 한 4조 9천억, 그래서 전체 수주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가져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부문별로 보면 수주가 7조 1천억에서 지금 10조 7천억으로 그 가이던스를 제시해줬고, 매출은 좀 줄어든 7조 4천억에서 6조 5천억, 영업이익은 2,436억에서 3,730억으로 확 뛰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3.3%에서 5.8%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쪽하고 이제 이 SMR 본격 제작 협약을 맺으면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한 24기의 원전, SMR 원전을 이 원전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납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런 그 사업은 이 스타게이트라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라는 이런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말 그대로 돈을 대는 주요한 주주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진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다가 짓겠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SMR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AI 전력난이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AI는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SMR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국내에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가 이게 건설이 중단돼 있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건설이 되기로 이제 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투자를 해서 3, 4호기를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기기를 이 두산 에너비티가 수주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이건 독점입니다.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이 수요가 몇 년 동안 수익으로 이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 최저가 15,150원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서서히 주가가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주가가 다 폭락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새로 주가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런 이 상호 관세, 트럼프가 이런 것도 들고 나오면서 이 원전 수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SMR, 특히 SMR 같은 경우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원전을 대형 원전이 됐던 소형 SMR이 됐던 건설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미국 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산에너지 같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원전을 건설해 본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에는 프랑스나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인데,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미국 원전을 만드는 걸 수주가 발주할 리는 없고요. 그렇다고 프랑스에게 해줄 리도 없죠. 결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한국 원전 이쪽에다가 부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비티의 지난해 2024년 실적 기준에서 적정 주가 한 35,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3,000원이나 아니면 22,000원 선에서 멈출지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멈춘 게 확인이 되면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는 이 원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이 상호 관세에 예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면서 떨어지는 칼날이 딱 하락을 멈추는 순간 확인이 되면 곧바로 그때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주면 충분히 이 두산 에너비티에서는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